자, 매주 금요일은 갤럽이 여론조사를 내놓습니다. 주로 정치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재인, 안철수 두 정치인의 지지율입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이거든요. 자, 오늘 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궁금한 것, 문재인, 이종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톱이라 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얘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호남 1박 2일 일정 마치고 있는데요. 그 안철수의 변신을 저희가 영상으로 재밌게 구성해 봤습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번 그 양보에 대해서는 가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무엇이 안철수를 장철수로 만들었는지 상황에 대한 간절함, 위기의식,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많이 변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다. 나중에. 네. 자,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강철수란 이름으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 하하하 웃는 모습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네요. 네. 조수진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정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면 왜 저렇게 바뀐 겁니까? 네, 안철수 의원 정말 화법이요. 예전에는 네. 모호하다.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요즘에는요. 하루에 한 건씩 기사 제목이 될 만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는데요. 안철수 의원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 변하는 것 같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너무 간절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정배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일단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바깥에서의 연대에 관한 질문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자, 당명부터 다양한 얘기를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작권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야구 선수 항상 결번도 있는 것처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처음으로 정권 창출한 당명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천 의원님은 의원님 오셔야 그게 완성된다고 거기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으시진 않아서 알 수 없는 미제 분야가 있습니다만 혁신안에 이미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얘기를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 저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려는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의원의 가칭 국민회의가 내년쯤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결합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 하면 떠올리는 것,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반드시 들어갈 단어가 아무래도 새정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고요.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의 신당은 가칭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국민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바로 유성엽 의원이 천정배 신당의 그 창당 발기인 대회에 축사를 하러 갔는데 유성엽 의원에게 어떤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자들에게 유성엽 의원이 아무래도 새정치 국민회의가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새정치와 국민회의가 합쳐지면 새정치 국민회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요. 네. 예, 지금 그 말은 이 당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천정배 신당과는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이제 새정치민주회의가 그 첫 번째 정권 교체를 이룬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기억이 좋은 이름이어서 더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야당에서 여당이 된 첫 번째 정당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창당한 정당이 바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뜻있는 사람들이 모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곁에서 지켜본 뒤에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 영입, 인재 영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 과연 같이 할까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 차례, 10가지 혁신안이라든지 3대 인재 영입의 기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밝혔습니다. 참 단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친노 486을 빼고는 모두 합쳐야 된다. 이걸로 귀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손학규 전 대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친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2011년 말에 당 외곽에 있던 이해찬, 문재인 대표를 끌어들여서 민주통합당을 건설했습니다만 당대표 이해찬, 대선 후보 문재인 이렇게 2012년에 귀결이 되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비주류로 전락하면서 결국 자신이 창당한 당을 떠나야 됐다. 이런 점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중도적 색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손학규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이제 합류하냐가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는 거 모두가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오늘 안철수 측에서는 손학규 전 고문 전 대표가 일단 거절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이렇게 언론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손학규 고문도 지금 당장 움직일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총선 상황들을 관망할 텐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 신당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손학규 전 고문이 참여 부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국민의 관심을 끌고 가면서 네. 삼고초려할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구심력을 발휘하느냐 그것 때문인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광주시장인 윤장현 시장. 자, 저 기억합니다. 자, 윤장현 시장에게 공천을 주기로 결심하면서 조간신문 인쇄가 끝난 밤 11시쯤에 발표하는 것 때문에 새정치 아니라고 욕을 한참 먹으면서도 윤장현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게 안철수 전 대표인데 안 따라와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장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주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몫으로 전략 공천이 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철수 사람인데 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광주로 갔을 때도 전략적으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광주시장이라면 광주의 예산을 그만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거엔 전제가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어느 정당 소속이 가장 많으냐 이것을 보고 거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에도 창당 이후에도 이 광주 전남은 시장과 지사의 당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광주 전남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데요. 네.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 지역 의원들의 어떤 향배를 보고 네. 윤장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전후를 해서 당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택을 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것,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일 텐데요. 요즘 조사,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44%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25% 정도만 잘못한 일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할 만한 것이 그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대선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안철수 전 대표가 41%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33%로 8%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첫머리에는 야당 지지자 가운데 지지율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 가운데 누가 야당 대선 후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에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역선택의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꼭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만 네. 보긴 좀 힘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호남을 살펴보면 더 심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호남 네. 지지율은 안철수 의원이 48%고 문재인 대표는 27%에 불과해서 무려 21%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에 뛰어들 때 네.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의 어떤 바람 네. 이런 걸 이번에 조금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좀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더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이때까지 새정치연합이 호남에 보여준 어떤 정치력의 부재, 네. 그다음 친노의 어떤 당 장악, 이런 거는 호남민의 어떤 네. 반감이 네. 이번에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아주 대폭적인 지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안철수 의원이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지역의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영상만 봐도 굉장히 추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을 할 땐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어쨌건 새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이분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여론도 그렇고 일단은 탈당할 때 혈혈단신 떠났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이 힘을 좀 얻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몸담고 있던 정당, 그리고 창당했던 정당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호남을 비롯해서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지율 격차는 그동안의 문재인 대표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극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보여주는 인적 쇄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이종걸, 문재인, 이종걸 두 의원 얘기인데 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둘 사이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국회 본청에 가면 2층에는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대화를 직접 면대면 하지 않고 전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요, 국회 사무실에 바로 옆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네. 바로 이 전화 소리가 문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면서 둘 사이가 그만큼 멀고 그만큼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제 그동안 비주류이기 때문에 뭐 사회가 좋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자,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은 국회 본청 2층 장면인데, 자, 저 방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면대면 대신 전화통화가 됐다는 건데, 자, 이종걸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관계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 저희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던 게 올 추석 무렵이잖아요. 저 장면이죠. 예, 바로 저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표 집에서 열렸던 그 저녁 자리였는데요. 네. 저 자리는 이종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사퇴한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도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때만 하더라도 정말 봉합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추석 무렵인데, 자, 문재인 대표가 자택으로 초청해서 최고위원들을 음식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잘 해보자 했었는데, 그게 불과 2달 반 전인데, 제 생각에는 이종걸 대표가 지금 말은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어떤 당내 분위기를 읽고 있지 않느냐. 특히 비주류의 마음들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2달 전에 저렇게 했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진짜 당 대표하고 방이 진짜 걸으면 몇 걸음 안 되는 데서 네. 얼굴도 안 보고 전화로 대화했다는 거. 얼굴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이 때문에 그거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심을 읽고 있다. 특히 비주류의 마음을 읽고 있다. 그게 네. 표현된 걸로 저는 봅니다. 그 5월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로 선출될 때 네. 이종걸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는 한 줄로 친노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이 됐었습니다. 의원들, 현역 의원들끼리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예. 네. 그만큼 어떤 그 비주류 의원들이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결국 당 내홍 그리고 분당으로 치닫느냐 치닫지 않느냐 이 길목에서는 정말 주류의 수장 그리고 비주류의 핵심으로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책임을 묻겠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인사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친노의 색채가 강화된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합 좀 보여주려고 친노 당직자를 쓸래야 쓸 수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자 정말 친노 일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노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은 이목희 이목희 의원인데 의원이죠. 정책위 의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친노계인 충청의 양승조 의원에게 권유를 했다가 양승조 의원이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다시 이인영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이인영 의원도 거절을 하면서 이목희 의원으로 왔습니다. 다만 이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 출신이고요. 네. 굉장히 강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여 투쟁의 어떤 강화라든지 노동법에 있어서 더 선명한 왼쪽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법안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에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친노 진영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연말까지 관망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단층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